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 말은 듣고 나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어떤 사람 말은 분명 틀린 말도 아닌데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느낌. 그 차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니면 타고난 말주변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시면 아마 꽤 놀라실 겁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이 한두 명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편하고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비결은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놀랍게도 말의 뜻보다 그 말이 전달되는 방식, 즉 말투의 구조에서 그 차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 매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말투 세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좀 충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건데 이걸 아는 순간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마지막까지 꼭 봐주십시오.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상대 말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지. 그게 틀렸어.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런 말들 일상에서 자주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상대방은 왠지 기분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은 내용을 반박하기 전에 상대 자존심을 먼저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막혀버립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매력 있는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반박하는 대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말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바라보자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 사람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존중받는 자리에서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누군가 내 생각을 꺾으려 들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을 줄이고 방향을 주는 사람은 오래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맞는 말보다 받아들여지는 말이 더 강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많은 인간관계가 내용 때문이 아니라 말투 때문에 틀어집니다. 배우자와도 그렇고 자녀와도 그렇습니다. 조언이 잔소리로 들리는 이유도 대개는 말투의 구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왜 안 먹히는지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이 부분에서 답을 찾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두 번째입니다. 이걸 쓰는 사람은 말이 적어도 품격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매력 없는 대화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단정적이라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다 그래.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틀림없어.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야. 이런 말들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이런 말은 벽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도 여지가 없으면 상대는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품격 있는 사람은 단정 대신 여백을 남깁니다. 제 생각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요.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말들 들어보시면 이상하게 부드럽습니다. 상대가 들어올 자리를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설득이 아니에요. 공간입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관계가 숨을 쉽니다. 나이 들수록 이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납니다. 말이 세면 고집으로 보이고 말에 여백이 있으면 지혜로 보입니다.
실제로 연륜 있어 보이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개 단정이 적거든요.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많이 살아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정답이 드물다는 걸 경험으로 터득한 거지요. 그래서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부드러운 말에 더 큰 무게가 실립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은 말이 적어도 존재감이 큽니다. 강하게 주장하지 않아도 그 말에 무게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백이 있는 말은 듣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진짜 설득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을 끌어당기는 핵심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건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꽤 오래 생각하게 만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칭찬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칭찬은 얕습니다. 잘했네요. 괜찮네요. 수고했어요. 이 말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깊이가 없습니다. 듣는 순간엔 좋지만 금방 잊혀집니다. 매력 있는 사람은 평가하지 않고 발견을 말합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말하시는 태도가 참 편안하네요. 그런 배려는 쉽게 못합니다. 그런 시선을 갖고 계셨군요. 깊이가 있어 보여요. 느낌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상대 안의 가치를 발견해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인정받는 것보다 발견될 때 더 깊이 감동합니다. 잘했다는 평가는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이 있으시군요라는 발견은 상대를 나와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봐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래 머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자기 존재가 좋아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 곁에 머뭅니까? 나를 작아지게 하는 사람보다 나를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바로 매력의 본질입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유머가 아닙니다. 재력도 아닙니다. 상대를 빛나게 만드는 말, 그게 오래가는 매력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화려함이 통하지만 나이 들수록 사람은 따뜻한 품격에 끌립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결국 말에서 드러납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리에 조용히 계시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분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대화가 활기차도 항상 그 어르신을 중심으로 흘렀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상이 좋은 분인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말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누가 고민을 꺼내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럴 수 있지요.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해결책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 그냥 먼저 받아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고민을 꺼낸 사람 얼굴이 풀렸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는요?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반박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을 살며시 얹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좋은 행동을 하면 꼭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 배려 깊으시네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 안의 가치를 꼭 짚어주셨습니다. 특별한 화술도 아니었습니다. 배운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자주 뵙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매력은 꾸미는 게 아니라 말에서 자연스럽게 새어나오는 것이구나. 혹시 지금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십니까? 가까웠던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딱 한 번만 내 말투를 돌아봐 주십시오. 관계는 종종 말 한 문장에서 바뀝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식히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뿌리가 하나입니다. 바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부정 대신 방향을 주는 것도, 단정 대신 여백을 남기는 것도, 평가 대신 발견을 말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옳은 것보다 상대가 소중하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게 없으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금방 들통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느끼거든요. 진심이 담긴 말과 기술로 포장된 말을 압니다. 그래서 이건 말하기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태도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딱 한마디만 바꿔보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 의견을 말할 때 바로 아니라고 하는 대신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를 한번 써보십시오. 누군가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잘했다는 대신 어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한마디가 상대의 눈빛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다음 말이 달라집니다. 그게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말투는 연습입니다.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특히 중년 이후를 살고 계신 분들께 더 깊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매력의 기준이 다릅니다. 외모, 활기, 재치, 유머. 이런 것들이 앞서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말보다 따뜻한 말에 끌립니다. 화려한 외모보다 편안한 존재감에 끌립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들매 진짜 매력입니다. 젊어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 상대 말에 먼저 귀 기울이는 너그러움,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 있는 공감.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야 생깁니다. 세월이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 선물을 받았어도 말투가 받쳐주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엔 따뜻한 게 가득한데 나오는 말이 날카로우면 상대는 그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투가 중요합니다. 말투는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세 가지는 결국 내 마음속의 따뜻함을 밖으로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그 따뜻함은 있습니다. 이제 통로만 조금 다듬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투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 대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보자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단정 대신 여백을 남기는 것입니다. 강하게 주장하는 대신 상대가 들어올 공간을 열어두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평가 대신 발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 안의 가치를 꼭 짚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아시겠습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 하나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딱 한마디씩만 바꿔보셔도 됩니다. 말투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내 삶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결국 사람의 매력은 얼굴보다 말에서 오래 남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말이 따뜻해서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야기한 사람과 닮았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사람이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해보고 싶다고 느끼신 게 무엇이셨나요? 부정 대신 방향 주기, 단정 대신 여백 남기기, 아니면 평가 대신 발견을 말하기. 댓글에 번호 하나만 남겨주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 딱 그것만으로도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는 표현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